아, 가끔씩 참 답답해요. 어허. 연락이 안 오면. 자, 하자. 74번. 10의 n승의 약수의 총합. 자,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약수의 총합 구하기부터 하자. 얘들아. 24라는 수가 있어.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뭐해? 일단 뭐 해서? 소인수분해요.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뭐 한다? 8개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까지. 3도 0승부터 3의 1승까지. 다 더해서 곱하면 됩니다. 이거 수상에서 배워요. 응? 수하구나. 약수, 개수, 경우의 수니까. 그러면 할 수 있겠죠? 2의 n승, 5의 n승이니까 약수의 총합은 뭐다? 2의 0승부터 2의 n승까지의 합. 5의 0승부터 5의 n승까지의 합. 됐죠? 10이 소수냐? 10이 소수냐? 그래서 앞에 있는 2의 0승부터 2의 n승까지는 등비수열 합으로. 5의 0승부터 5의 n승까지도 일단 수원, 등비수열 합으로. 맞죠? 그렇게 각을 하고 나서 an 구하면 됩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자, 가자.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자, 얘가 뭐예요? 등비수열 합. 2-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2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됐죠? 얘는 뭐예요? 5-1분의 1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됐죠? 에이구. 항의 개, 얘. 자, 75번 간다. 야, 구시현, 너 오늘 죽겠다. 집에 갈 때. 일단 정규 수업 때 너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애가 죽어서. 자, 간다. AN이라는 수열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의 3n-1분의 1 그리고 시그마 K가 1부터 3n까지 AK의 합. 자, 저 리미트를 찾아달래. 맞죠? 일단 근데 A1, A2, A3에 대해서 각각 1, 4, 9를 가지는데 뭐야? 나 AN 플러스 3은 AN, n번째를 가지고 3배를 하래. 그러니까 A1을 가지고 A4를 만들고 A2를 가지고 A5를 만들고 A3를 가지고 A6를 만든다. 그지? 3개씩, 3개씩, 3개씩 어때? 3배, 3배, 3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A1부터 시작을 하면 1, 4, 9였어. 그 다음엔 뭐다? 3배, 3배, 3배. 3 곱하기 1, 3 곱하기 4, 3 곱하기 9. 수열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전기를 해서 12라고 대답을 하나? 여기서부터가 A3, A4, A5, A6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A7부터는 어떻게 돼요? 또 3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4, 3의 제곱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맞지? 네. 그 녀석들을 가지고 가보래. 저거 계산해보래. 맞지? 응. 그럼 뭐 하면 돼? 전체가 3n개. 그러면 이 규칙을 가지고 몇 개? 이 규칙을 가지고 몇 개? 이 규칙을 가지고 몇 개? 그것들을 다 더하라냐. 예. 그러면은 뭐예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 3짜리. 첫째 항 1. 3의 몇 승? n개. 에다가 공비 또 3. 첫째 2가 아니지. 첫째 얼마? 4. 공비에 몇 승? 항의 개수 승. 또 공비 3. 첫째 항 9. 3의 n개. 이게 뭐다? 시그마 계산한 거잖아. 맞죠? 맞죠? 그 녀석을 뭐 해주세요? 3의 n-1번째 항. 뭐야? 3n 1번째 항이 뭐야? 쭉 가다 보면 여기 a 3n이 있을 거고 그게 뭐야? 3의 9의 n-1승. 하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a 3n-1은 뭐야? 그 전에 거니까 3의 n-1승 곱하기 4겠지. 맞죠? 맞죠?
아, 우리 민채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분자를 계산해서 3의 n승들의 개수 b로 가지면 되겠다. 맞지? 늘 아니래 또. 아, 또 모르겠대. 아, 정말. 끝. 그럼 분모의 3의 n승의 개수 얼마야? 분모의 3의 개수 얼마야? 3의 n승의 개수 3분의 1이죠. 분자는 3의 n승의 개수 얼마야? 2분의 1, 2분의 4, 2분의 9를 더한 거다. 그지? 그게 분자의 3의 n승의 개수잖아. 알았죠? 그 개수 b 가시면 끝납니다. 좀 아시죠? 되죠? 간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n제곱 an-n제곱 플러스 n 곱해서 음수. 어머? 곱해서 음수가 뭐야? 뭐 사이에 있다 또는 부호가 반대다. 근데 사이에 있다가 훨씬 낫겠지.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사이에 있다. 작은 게 뭐야? n제곱 마이너스 n이겠지. 그러면 요 사이에 있습니다. 왜? n제곱. 요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다. 맞죠? 맞죠? 근데 an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뭐 없어요. 이 사이에 수위 많은 함수들이 있겠지. 수열들이 있겠지. 근데 그 모르는 an을 가지고 갑자기 합도 구하래.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못 구해요? 아니요. A2 역시 마찬가지. n번째까지 갑니다. 쭉. 그렇지. 그래서 싸그리 다 더해요. 그러면 SN의 범위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맞죠? 거기서 했다. 리미트. n 삼승 나누고 나서. 리미트 써주시면 끝나요. 알았나요?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얘 리미트 보여주면 얘의 리미트랑 같은 값 당연히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럼 그게 답이겠지. 그래서 보통은 하나만 구해서 답이다 하고 생각하고 계산해버리고 끝. 알았음? 됐음? 가보자. 뭐야?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뭐야? 연립하면 되지. 맞지? 연립을 못해서 질문이겠지 뭐. 예? 자, 간다. 그래서 뭐랑 뭐가? x제곱과 그래서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n. 됐지요? 그거를 만나는 누구의 좌표? y좌표를 PNQ에 들어갈 때. 맞지? 그럼 x좌표는 뭐 할까? 그래, 알파인 베타인 하자. 알았죠? 알파인 베타인이 있다고 치자. 그럼 뭐야?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 뭐예요? n이 되겠지.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이 뭐예요? 마이너스 n이 되겠지. 야,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소환이 어차피 6시 오네. 걔 클리닉이 6시다. 어? 10분 늦는 건 내가 이렇게 깎아 버리면 되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무튼 됐죠? 어. 살짝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있었어. 아무튼 알았죠? 어디까지 했냐? 까먹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P&Q에 대한 얘기로 가면 돼. 맞지? P&Q는 어떻게 만들어? 알파 n을 제곱하면 Pn이겠지. 베타 n을 제곱하면 Qn이겠지. 그러니까 Pn과 Qn은 각각 이렇게 할까? Pn과 Qn은 각각 알파 n 제곱이고 베타 n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나요? 그럼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놈의 절대값 씌우면 A는 되는 거지. 절대값 씌우라고요. 모설. 네. 어? 어? 무슨 소리야? 이거는 연립을 형식이고 좌표는 여기서 구해야지. 그래서 이상하게 잘했어.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절대값 알파엔 빼기 절대값 베타엔 찾을 거다. 맞지? 뭐예요? 제곱을 하면은 n제곱 플러스 2n 4n 4n이겠다. 그지?
됐죠? 그럼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뭐예요? 루트 n제곱 플러스 4n일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럼 거기다 n배 해주면 끝나네.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됐니?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지금은 내가 제곱으로 쳐준 거고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pn 빼기 qn은 사실 어떻게 해도 돼? n 알파 n 플러스 n에서 n 베타 n 플러스 n을 뺐다라고 해도 된다. 알았지? 그래도 어쨌든 알파 n 빼기 베타 n 곱하기 n배가 나온다. 똑같이 나올 거야. 알았지? 예. 그래서 어쨌든 알파 n 빼기 베타 n을 찾았어요.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절대값 안 씌워도 되지? 그지? 절대값 씌운 게 곧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맞죠? 응. 그럼 끝났네. 이게 뭐야? an. 그럼 이제 대입 해주면 답 나올 거다.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자 가자. 급수 가자. 자 지난 시간에 급수가 뭔지 간단히 얘기해보고 끝냈죠? 급수가 뭐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수열 급한 수열 이러고 있다. 저 잘못 썼잖아. 급한 수열이란다. 모르겠다. 수열의 합 도 역시 SN이라는 수열이야. 의 극한 맞죠? 그래서 급수 단어는 무조건 일단 뭘 구하고 수원을 이용해서 SN을 구하고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고 리미트 계산하는 게 미적분인 거야. 알았죠? 알았죠? 예. 끝. 오늘 수업 벌써 다 했어요. 아니 뭐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 자식아.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푼다. 1번. 자 보이들 불러라. 뭐 해야 돼? 플러스 뭐? 시그마로 먼저 표현을 해야지. 맞죠? 자 근데 잠깐만 쓰지 물어봐. 자 n이 1부터 어디까지? 끝없이 무한대 이렇게 쓰지 말라고. 알았죠? 어차피 뭐 해야 되니까 리미트를 풀기 전에 먼저 SN을 시그마를 찾아야 되니까 시그마 따로 리미트를 따로 써달라고. 그럼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여기가 n으로 간다고 여기는 k로 가지고. 알았어요? 자 근데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대상을 보니까 분수꼴이고 분모가 곱할 꼴이고 분자는 무조건 1이고 맞지? 맞지? 그러면 앞에 게 뭐야? 1, 2, 3, 4니까 k가 될 것이고 3, 4, 5, 6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상현아, 시그마를 푸는 과정은 수원이라 그랬어. 수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라 배웠어? 빼기로 바꾸는 거. 부분분수로의 변형. 맞죠? 그래서 시그마 안에서 2분의 1 뽑아내고 둘이 뒷거 빼기 앞에 거 2분의 1. 그래서 뭐야?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고 이거 계산하는 과정은 소거형으로 가겠죠? 뭐야? 2는 뭐야? 알아. 자, 근데 1 넣고 2 넣으면 소거되는 게 안 보입니다. 3 넣어야 보이죠. 맞죠? 그 하나 건너뛰고 하는 거는 뭐다?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기 때문에 사실 암산도 가능함. 우리 정도 머리가 되면. 맞지? 맞지? 그래 보여. 오늘은. 그래서 이거. 그리고 앞에 거 2개. 자, 부분분수를 못 하겠대요. 자, 1 넣어주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2 넣어주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인데 소거가 되는 게 안 보이니까 3을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인데 여기서 3분의 1은 사라졌거든. 맞죠? 그리고 점점점 n-1을 먼저 넣어주면은 n-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여기서 소거되는 규칙이 어때? 뒤에 거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다음에 앞에 거 그래서 아까 남긴 게 이거였어요. 아유 신기하죠 민재씨? 그리고 여기다 리미트를 붙일 때 얘네들 어디로 갈 거야? 어차피 0으로 갈 거 아니야. 맞죠? 뭐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거야.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끝납니다. 어때요? 답은 4분의 3.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급수. 자, 무시할게요. 그런 녀석들이 쪼르륵 나옵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어디가 목적?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도 등비 수열을 메인으로 잡았었지.
급수 또한 등비급수를 메인으로 가긴 할 거야. 근데 그냥 급수를 그냥 뭐 버리고 갈 거야는 아니야. 중요한 게 있기는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 뭐야? 3번이야, 3번. 어때? 교대급수라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자, 수열이 거듭되면서 열심히 더해집니다. 그걸 급수라고 합니다. 맞죠? 끝까지 더하는 거를,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를 급수라고 하잖아. 근데 교대, 뭐? A 빼기 B 플러스 C 빼기 D 플러스 E 빼기 F 빼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를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해요. 근데 교대급수 중에 등비꼴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기억이 아니야. 문제는 니은이야. 등비가 아니잖아. 하나의 식만으로 이 수열 또는 급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 디귿 정도는 식으로 쓰려고 해도 가능은 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등차인데 어떻게 부호 바꾸기까지 설명을 못해? 1번 기억은 가능하지. 등비 수열이라고 보면 되니까. 맞지? 아니, 맞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게 아니라 식으로 설명이라도 가능하다고. 근데 니은디귿은 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맞지? 자, 이 교대급수를 설명하는 방법 뭐라고 배웠지? 구미채 씨? 자, 갑니다. 교대급수는 두 가지로 풀어요. 뭐? 리미트 S 2n을 구합니다. 뭐 발산하면 말이 안 되니까 알파로 수렴한다고 치자. 두 번째, 리미트 S 2n-1을 구해요. 계산을 했을 때 베타가 나올 거예요. 그때 알파와 베타가 같아지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파와 베타가 다르면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간다. 그러니까 이게 급수는 뭐 해야 돼? 순서들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해봐가 맞다고. 근데 리미트 S2에는 뭐야? 짝수 번째까지의 합에 대한 리미트. 자, 짝수 번째를 더한다가 아니다. 짝수 번째를 더하는 건 S2n이 아니라 시그마 A2n이지. 그지? S2n은 2n 번째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짝수 번째까지. 뭔 말할? 그놈들을 구해주고 두 번째 S2n-1 리미트. 뭐야? 홀수 번째까지 합들에 대한 리미트도 또 따로 살펴봐. 근데 그게 결국 여기까지 더하고 이게 그냥 SN이고 S2n은 여기까지만 S2n-1은 여기까지만 오케이? 그 두 개가 같으면 결국 SN의 리미트는 그 알파벳으로 수렴하고요. 만약에 둘이가 다르면 SN은 수렴하지 않는다. 진동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았니? 네. 갑니다. 니은을 보자. 그래서 기억은 좀 이따 할 건데 니은부터 보자. 일단은 조수를 다 했을게. 1-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러면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뭐 한다고 얘들아?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괄호로 한다기보다는 끊고 끊어본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빨간색 리미트 SN을 볼 겁니다. SN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2분의 1. 두 번째는 3분의 2. 세 번째는 이걸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얘랑 얘만 남지.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 1로 가겠다. 그치? 분모 문제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n분의 n만 쓸 꼴이니까. 자, 그런데 SN이 아니다. S2n이다. S2n-1을 보자. 아이, 첫 번째 뭐야? 1 나와요. 두 번째, 1 나와요. 세 번째, 1 나와요. 네 번째, 1 나와요.
1로 가네요. 같죠? 수렴합니다. SN도 1로 수렴할 거예요. 알았지? D급 풀어보세요. 별게 다 궁금하죠? 자, D급 갑시다. 뭐예요? 싫어요. 1-2 플러스 3-4 플러스 5-6 플러스 풀이하면 안 된다는 줄 알고. 풀이하면 안 된다는 줄 알고. 자, 간다. 그래서 우리는 S, 2N을 살펴보자. 뿅, 마이너스 1, 뿅, 마이너스 2, 뿅. 이것부터 무한대로 가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네. 알았죠? 맞죠? 둘 다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값도 같아지고. 알았음? 알았음? 얍얍. 기억은 딱 봐도 틀렸죠? 왜? 응은 반말이고. 뭐예요? 1, 0, 1, 0, 1, 0을 그냥 반복하잖아. 알았지? 알았지? 끝. 그러면은 급수에선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게 없어. 대신에 성질 하나 얘기하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갈 거야. 알아서? 어? 어. 그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에서 도 설명하는 것 중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 존재하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처럼.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그 분수꼴 극한 자체가 0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면 수렴하면 분모도 0으로 간다. 이거 기억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되게 급수에서 자주 쓰이는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한다. 뭐였지? 시그마가 뭐였지? 왜 저래? 수렴하면 조용히 하세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뭐 한다? 극한은 0이다. 0으로 수렴한다. 이거 반드시. 알았음? 네. 당연히 무한대죠. 수열인데. 수열인데.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누가 수렴한다는 얘기야? 리미트 Sn. 그지? 그래서 수렴하는 값이 알파라면 얘가 알파로 간다는 얘기야. 맞지? 다른 표현입니다. 맞죠? 같은 의미, 다른 표현. 근데 얘가 알파로 가면 수열에서 자주 나왔던 얘기. 함수에서는 쓰이긴 했지만 우리가 만들어 쓰는 적은 없었지만 수열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 뭐? S-n-1 또한 같은 곳으로 수렴할 거야. 빼자. 수렴하는 수열 또는 함수끼리 빼면은 하나의 리미트로 합치면서 Sn 빼기 Sn-1. 근데 그게 뭐야? AN이 되잖아. 알았죠? 이걸로 증명 끝이야. 알았니? 그래서 어디 갔어? 요딴 문제. 기억. 급수가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는데 그러면은 an에 대한 극한은 빵, bn도 빵. 리미트 an, bn은 빵. 당연히 참. 보자마자 기억 참. 알았어? 이런 식으로 참거짓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실제 계산형 문제도 있다. 어떤 문제? 어떤 문제? 없어. 이런. 그 뒤에 나오나 보다. 교대급 쓰고. 이거 나오네. 아닌데? 이거 나오네. 자, 요런 문제. 26번 같은 거. 자, 금방 풀죠? AN에 대한 급수가 3분의 1로 수렴합니다. 맞죠? 리미트 뭐? SN이 뭐다? 3분의 2다. 맞죠? 죽일까? 근데 리미트 AN은 뭐다? 그래야 이거 풀지. 알았지? 얘빵, 얘빵, 얘만 보면 3분의 2, 얘는 4, 얘는 6, 답은 4분의 마이너스 6, 답은 마이너스 6에서 졸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데서 쓰인다고. 알았죠? 뭘 얘기야. 이미 알면서. 아무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도 쓰인다. 이 얘기들은 급수의 기본 얘기들이라서 어디서도 등비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음? 자, 오늘은 근데 어디가 목적이다. 자,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비? 그런데 우리는 어디 등비급수를 메인으로 갈 겁니다. 알았죠? 43번 쪽. 그래서 오늘 숙제도 43번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음? 왜냐면은 자, 급수도 중요하고 수열의 극한도 중요한데 수열의 극한은 너무 함수의 극한과 동일할 뿐이고 그냥 급수는 교대급수 같은 걸 제외하고 이런 급수와 극한을 연결하는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사실 그냥 SN의 극한이라서 수열의 극한이랑 또 동일할 뿐이야. 그래서 뒷단원에서 연결을 시키기 쉬운 것들이 바로 등비수열이고 좀 독특한 얘기를 하는 게 등비수열이라서 그놈들에 대한 극한, 그놈들에 대한 합의 극한, 급수하고 있는 거다.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 뭐 한다? 등비급수 하러 갈 거다. 알았니? 가자. 등, 비, 급, 수. 자, 그런데 얘들아, 등비급수를 조금 풀어서 읽어봐. 뭐야? 급수가 뭐야? 수열의 합. 하단 아니야? 의 극한. 맞죠? 그런데 그 앞에 뭐 붙은 거? 그냥 등비. 아, 그러니까 뭐 하래? 일단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서 극한 보내보래.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은 얘들아, 등비 수열 합이 뭐야? 1-r분의 1a 곱하기 1-r의 n승입니다. 맞죠? 거기다가 뭐 붙이라고?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결국 뭐야? 결국 등비수열이네. 맞죠?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이네. 그냥 다시. 그러면 다시 한번 뭐 해봐? R의 범위를 나눠보자. 자, 얘가 수렴한다면 또 결국 이거는 그냥 상수일 뿐이지. 1-4분의 A. 맞지? 그러면 요 1-4 A 곱하기 R의 n승. 이게 결국 등비수열 꼴을 띄고 있지. 그지? 그 녀석의 수렴 조건으로 들어가 봐. 뭐야? 다시 결국은 뭐라고? 이거라고. 그지? 이 부분이 결국 등비수열 부분을 다시 이루게 되잖아. 이 녀석의 수렴 조건을 생각해보자. 이 얘기야. 수렴 조건 뭐야? A가 0이거나 1번 또는 A가 0이 아니라면 요 녀석의 범위가 -1과 1 사이였어. 그지? 자, 근데 얘가 있는 거 이것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가 생기지. 그지? 그지? 근데 그거는 사실 수열의 합을 쓸 때부터 문제야.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쓰지. R이 1이라는 거 신경 썼어 안 썼어? 원래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렇게 쓰는 그 SN 구하는 그 공식 수원에서부터 쓰는 그 공식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면은 R은 1이 아닐 때라고 나와 있다. 그럼 R이 1이면 뭐가 되는데요? R이 1이라는 건 공비가 1이니까 A 모든 항들이. 그러면 수열합의 SN은 그냥 AN인 거지. 그럼 AN의 리미트는 무조건 무한대겠지. A가 0이 아니면. 됐죠? 그래서 딱히 수렴 범위에 안 쓰는 것뿐이다. 그래서 아까랑 다른 거, 지난번에 배운 거랑 다른 거 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똑같이 생겼는데 R에 1만 딱 빼주면 돼. 그러면 1이 왜 빠진지를 다시 한번 등비수열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까? A, R의 n-1 1승에 대한 수렴 조건을 잘 생각해봐. A가 0인 거는 의미 없으니까 그냥 무시할게. A가 0이 아닐 때 R의 -1부터 1까지. 근데 1에 등호가 붙어 있었단 말이야. 맞지? 그때 요 녀석에 대하여 리미트 A는 뭐였어, 얘들아? 0이야. 맞지? 근데 문제는 뭐야? R이 1이면 리미트 A는 그렇지.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급수는 수렴하지 못해. 알았죠? 그래서 빠져야 됩니다. 뭔 말할? 뭔 말할? 끝. 요게 등비수열 얘기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수렴 조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다? 그래서 수렴할 때 어디로 수렴하는데? A 1-4분의 A. 그래서 등비급수는요. 등비수열의 극한과 조금 다른 거. 등비수열의 극한은 계산 많이 했어. 그지? 근데 등비급수는 그냥 1-4R분의 A로 수렴합니다가 끝이야. 그래서 아까 R-를 안 쓴 거야. 일부러 내가 오기 부린다고 안 쓴 게 아니라 민채야. 알죠? R-1 쓰려도 되잖아. 이게 아니라. 오케이?
1-r분의 a라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r-를 쓰면 틀린다는 건 아닌데 부호 반대라서 다시 부호 반대하면 다시 돌아올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등비급수는 수렴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보다 첫째 항이 0이고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범위에 있다면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a다. 그 a가 0이면 어차피 여기서도 되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뭐라고? a가 0이다. 들어간다. 왜? 방금 내가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다. 낚이지 마라. r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뭐다? a가 0이다. 또는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알았죠? 알았죠? 구분 잘 지어주세요. 끝. 뭐라는 거야? 문제는 풀어야지. 자, 근데 여기서 도형으로 응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시험에 졸라 많이 나와요. 그냥 수능에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 도형의 급수, 등비급수인데 등비급수가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능이 안 나온 적이 없어. 오케이? 무조건 하나 나오는데 그놈의 난이도가 있잖아.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좀 어려워지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게 정점을 찍은 게 2010년 초반입니다. 2010년에서 15년 사이쯤 정점을 찍어서 졸라 어려워서 그때. 근데 그 뒤로 한참 쉬워졌어. 한 2018년, 19년까지 계속 쉬워져서 거의 18년, 19년에는 진짜 쉬웠어. 그냥 딱 마플 정도 수준만, 쌤 정도 수준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난이도가 좀 롤코트합니다. 근데 그게 한 22년, 23년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조금 다시 어려워져 있는 상태기는 해.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좀 뭐 집중해서 잘 풀어줘야 되는데 결론을 알고 나면은 사실 되게 쉬워. 오늘은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까지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 왜 어려운지 뭐 그것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거기서 끝.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급수 문제 풀면 끝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진짜 미적분 시간이라 보면 돼. 여태까지는 그냥 결국은 극한이야. 그지? 그냥 수투 느낌의 극한일 뿐인데 수원, 수열이 섞여 있었을 뿐. 그냥 수원 시그마 계산하는 게 섞여 있었을 뿐이고 리미트 섞여 있었을 뿐이야. 근데 리미트의 성질이 바뀌었나? 아니, 그냥 함수의 극한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되는,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함수의 극한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함수? 이제는 다항함수가 아니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함수들을 합성을 시킨 초월함수. 초월함수의 극한으로 들어갈 건데 자, 미적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초월함수의 극한부터는 이제 너희들은 공식 싸움이야. 무조건 외워야 돼. 특히 삼각함수 가면 그 공식이 절정을 찍죠. 나는 극한보다 먼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먼저 할 건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그 단원 안에 공식이 한 14가지, 16가지 정도가 있어. 다 외워야 되는데요. 좋아요. 왜?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그때 그 단원의 공식이 24개인가 26개 있었어. 근데 많이 줄었어. 이제 한 16개 정도로. 다 외울 수 있다. 알았지? 특히나 너희들은 잘 할 거니까 잘 외울 텐데 쉽게 외우는 방법부터 다 설명을 해줄 테니 공식 싸움이다. 알았지? 미적분이라는 과목까지 와가지고 공식 증명 잘 안 물어봅니다. 이제는 스킬 싸움이고 빨리 풀어주세요를 요구하는 거라 너희들 반에서는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2학년 WS반, S반 구분을 하고 있는데 3학년 때는 보통 합반을 치거든. 합반을 하고 나서 하는 미적분의 수업과 오늘 수업은 완전 다를 거야. 알았지? 합반을 하고 나서는 그런 쉬운 풀이들을 못하는 반이 될 수도 있어. 내가 하는 반이. 물론 지금 2학년들 S반은 내가 하고 있는 S반은 K반 느낌, 그냥 낮은 반의 느낌의 S가 아니라 좀 WS에 가까운 S들이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지 뭐. 나중에 또 A논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지금 3학년들은 그래서 다 알려줬고 그 전 학년도 다 알려줬었는데 그 전해 고3들은 못 알려줬던 것들이 있음. 오케이? 미적분은 내가 스킬 싸움이라고 했죠. 수투도 스킬 싸움이 있음. 근데 뭐 나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킬들을 많이 쓰는 편. 인간 강사 중에 스킬 진짜 많이 쓰시는 분이 현우진 쌤. 내가 그 쌤보다 조금 더 쓰는 편이고 그 정승재 쌤, 한성원 쌤은 스킬들을 잘 안 쓰시고 좀 정석적인 풀이를 따라가시는 편. 그래서 문과 학생들한테 잘 맞는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했던 사람들도 처음 보는 풀이들이 몇 개 나올 거거든. 로피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로피탈보다 훨씬 빠른 풀이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알려줄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하면서 쭉 얘기해보자. 어쨌든 공식 많이 들어간다. 다음 주부터는 외울 거 많을 거다. 알았지? 쉬어가는 타임은 오늘이 끝.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 자. 자, 그래서 43번 급수를 구해보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시그마나 리미트나 그 속에서는 뭐 한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뜯을 수 있다. 맞지? 맞지? 자, 그래서 뭐 한다? 2분의 1 뽑아내고 12의 n승분의 2의 n승, 6분의 1의 n승.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도 뽑아내고 나서 보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 맞냐? 맞냐?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성질이 하나 나옵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등비급수에 대해서도 성질이 있어요. 자, 간다. 시그마를 쓰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알파로 가고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베타로 갑니다. 자, 간다. 1번. 시그마 an에다가 이거 먼저 하자. 10에 뭐예요? 알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뭐야? 알파,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자, 시그마 an 곱하기 bn. 어떻게 될까, 얘들아? n 1부터 무한대까지. 뭐다? 알파, 베타. 라고 하면은 틀린다. 알았지? 자, 거기 들어봐요. 얘들아, 우리 리미트에서는 an이든 fx든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상관없이 둘 다 각각 수렴하면 얘네 알파, 베타로 썼지. 나누기도 0이 분모가 0이 아니기는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기만 하다면은 베타가 알파 썼단 말이야. 그런데 시그마에서 그러니까 수원에서 AK와 BK의 합을 시그마 AK 더하기 마이너스 시그마 BK로 나눴어, 안 나눴어? 나눴었어요. 그런데 AK와 BK에 대해서는 곱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됐었잖아. 그런데 리미트, 우리가 하는 급수는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친 걸 급수라고 하지. 그래서 다른 성질들은 다 겹쳐. 그대로 하면 돼. 근데 곱하기는 누구 때문에? 시그마 때문에 하면은 안 된다. 알았죠? 오케이?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리미트 때문에 착각을 생각보다 많이 한다. 물론 잘 물어보지는 않지만.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럼 이 문제 뭐야? 각각에 대해서 시그마 따로 써도 된다. 맞지? 더하기니까. 맥이니까.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뭐예요? 1-r분의 첫째 양 a. 얘는 뭐야? 1-r분의 첫째 양 a. 됐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지금 나는 여기까지만 수열해봤다. 그래서 첫째 양은 마이너스 3이야. 알았음? 실수하지 말고. 끝. 답은 뭐 너희들 하세요.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그제 어디가? 졸려? 자, 요겁니다. 급수 별거 아니죠? 아이? 아이? 자. 왜? 자, 45번 푸시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 빨리 어려워져야 재밌는데. 자, 46번 푸세요. 자, 2개 기기. 뭔 개소리예요. 빨리 푸세요. 자, 45번은 쉽죠? 뭐 딱히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급수에서부터, 극한에서부터 하던 얘기라서. 대신에 공비 쪽에 1만 빼기만 하면 돼. 맞지? 요거는 설명 안 할게. 자, 46번. 뭐야? 또 수렴이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 뭐 한대? 등비 급수 Rn승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는데. 그럼 뭐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맞죠? 그때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전부 다 뭐야? 등비꼴을 띄고 있지. 그래서 뭐야? 주어져 있는 R의 범위, 내가 구한 저 R의 범위를 가지고 얘네들의 공비에 대한 범위를 다시 구해봐. 이거잖아. 맞지? 여기 기억 같은 거 공비 얼마예요? R 제곱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R 제곱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된다. 맞지? 그럼 뭐야?
수렴하는 범위에 있네. 기억 참. 맞니? 맞니? 맞냐고? 니은가 보자. R분의 1. 자, 얘들아. R분의 1의 범위 어떻게 돼? 역수니까. 오! 오! 자, 어때요? 자, 간다. 부동만 마냥 바꾸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A의 범위가 2와 3 사이면 A분의 1은 부동만 방향 바꾸면서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맞아. 맞지? 근데 지금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일단 방금처럼 역수로 해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주는 거는 부호가 똑같을 때에 대한 얘기고 지금은 이거랑 이거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R분의 1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R분의 1은 1보다 크다가 나와야지. 맞지? 수렴하지 않는 범위죠. 그다음 두 번째 R이 0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0은 아니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0보다 크다 작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역수를 만들어도 어차피 부호 얘기라서 이쪽으로 부등호 방향 역수를 안 간다. 알았지? 0보다 크다 작다는 역수를 만들더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0도 그대로야. 알았지? 부호 얘기라서. 알았죠? 착각하면 안 돼. 디귿. 자, R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2분의 R의 범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요. 맞죠? 거기다가 뭐예요? 1을 빼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치? 달라. 리을도 마찬가지. R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R 마이너스 1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그거를 2로 나눈 거니까 그러면 범위 있네. 참.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기억 리얼. 됐지? 자, 여기서 사실 7번인데 얘들아. 저 문제 딱 보자마자 0.42땡 분수로 나타내셔.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지? 까먹었을 수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 그지? 그래서 저 만드는 방법 얘기할까 말까? 상훈아 해도 돼? 안 해도 돼? 저 90분의 42 빼기 4. 안 해도 돼? 아니면 한번 할까? 상관없어. 안 해도 되겠어? 나머지도 다 안 해도 돼? 시험도 안 해도 돼? 그거를 설명할 거야. 어쨌든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분수값 만드는 거는 안 한다. 알았지? 자, 지금처럼 저 문제를 그냥 분수로 나타낸 것은 알맞은 것은 이러면서 1, 2, 3, 4, 5번 줄까? 아니. 다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풀 거 아니야. 그지? 90분에 38 해서 답을 낼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물어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빈칸 추론형으로 물어보거나 서술형으로 물어볼 거야. 서술형은 종총은 너희들은 빈칸 추론 아니면 사실 안 나온다는 얘기다. 알았지? 알았지? 자, 근데 일단 이유는 설명을 하긴 해야지. 자, 0.42땡 이게 뭐야? 0.42 맞지? 자, 이거를 어떻게 바라본다? 0.4 더하기 0.02 더하기 0.00 더하기 0.0002 계속 그때 얘는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등비술의 합이야. 그래서 0.4 더하기 공비가 10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10분의 1 수렴하는 범위니까 첫째 항으로 바로 갈 거야. 알았죠? 1면 4분의 A. 그래서 얘는 10분의 4고요. 1분의 약분 안 했다. 얘는 10분의 9분의 100분의 2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약분 90분의 2예요. 그러면 통분까지만 하자. 90분의 4, 9, 36, 38.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실제 답은 약분 하겠지.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말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0.123에 여기다가 땡땡 붙이면 뭐야? 999분의 123. 근데 원래 어떤 의미? 0.123, 123, 123. 맞니? 어떻게 바라볼 거야? 0.123 더하기 0.000 더하기 점점점.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1000분의 1짜리. 1 마이너스 1000분의 1. 수렴하는 범위에 있으니까 그냥 첫째 항으로 바로 가는 거야.
뭐야? 1000분의 999, 1000분의 124. 답은 999분의 12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원래. 그걸 우리는 외우고 있는 거지. 이유도 모른 채 막 뭐 반복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만큼 0을 붙여야 돼. 왜? 몰라! 그냥 우리는 외우고 있었을 뿐. 근데 이게 다 등비술로 설명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더 안 해도 되겠지? 막 0.123에 23만 땡땡 붙이면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0.1만 따로 놀고 0.023, 0.00023, 0.0000023 뭐 이런 거. 공비는 100분의 1로. 맞죠? 맞죠? 어때요? 정말 쉽. 한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비급수에서 나오는 찐 문제. 전부 다 뭐? 도덕 문제. 오늘 극한 하나 하고 가자. 좋아요. 함수의 극한 할 거야. 할 거야. 다수결 내가 내표. 오케이. 자, 등비급수와 도형. 자, 뭐 길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부피도 있을 테지만 나는 넓이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알았죠? 네, 좋아요. 자, 간다. 이거 수원 때 했던 거야. 여기 삼각형이 있어. 있네요. 쉬기까? 자, 네네미. 자, 그때 여기 두 점을 연결한 OA, OB, OC를 각각 3분의 1로 내분하는 점, OC도 3분의 1로 내분하는 점, 여기도 3분의 1로 내분하는 점. 뭐, 요 단계 이따 치자. 그렇게 만든 삼각형. 자, 우리는 여기가 1대 3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길이 b는 1대 3. 그 안에 내접시키는 원을 붙였을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 b는 1대 3. 원 안에 내접하는 게 정사각형을 갖다 붙여서 정사각형의 넓이 b는 1대 9. 딱 끼죠? 그거다. 그죠? 자,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비를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꼭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안 찾아도 돼. 대표적인 길이, 닮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길이 하나만 비를 찾아주면 그걸로 모든 넓이들의 또는 모든 길이들의 비를 쓰면 된다. 맞지? 그럼 만약에 이런 규칙으로 계속해서 줄여간다. 그때 만약에 사각형의 둘레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1로 점점 줄어드는 거야. 공비는 3분의 1이겠지. 만약에 원의 넓이를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줄여가면서 끝없이 더할 때 공비는 내가 넓이를 그랬니? 사각형?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뭐다? 9분의 1을 공비로 가질 거야. 이런 거예요. 너무 쉽죠? 별거 없죠?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그래서 뭐만 찾아? 공비와 초장만 찾으면 돼. 자, 얘들아. 우리 이거 수원에서 했어, 안 했어? 하긴 했었어. 한 10개 더하기. 그지? 한 5개 더하기 했었잖아. 근데 그때는 10개를 더하는지 20개를 더하는지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했어? 막 항의 개수도 필요했었지. 근데 이제 무한개를 더할 거야. 항의 개수 전혀 무한하다. 우리는 뭐만 쓰면 돼? 1-R분의 A.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R과 A만 찾으면 답은 나온 거야. 그때 공 B는 지금 말한 닮음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거야. 맞죠? 그럼 닮은 B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길이들 몇 개를 찾아볼까요? 물론 사각형을 찾아야 될지 원을 찾아야 될지 반지름을 찾아야 될지 둘을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길이 하나를 막 찾으러 갈 거야. 그렇지? 가다 보면 첫째 항은 자동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 그지? 항의 개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쨌든 공비와 A만 찾으면 된다고. 알았죠? 자, 간다. 몇 번? 아이 너무 쉬워라. 50번 갈 거야. 자, 이런 정사각형들에 대하여 넓이의 합을 찾아보래.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건 66. 그림에도 다 표현되어 있네. 근데 66을 가지고 뭐하래? 중점. 이거 한 변의 길이 얼마? 샴. 여기 얼마? 샴. 그 샴을 가지고 다음 거 만들 건데 이거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이미 6에서 3으로 줄었고 끝이잖아. 왜? 첫 번째 사각형이 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이 나왔고 두 번째 정사각형이 붙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이 나온 거잖아. 공비 얼마? 4분의 1. 끝. 알았나요? 아이고 입 찢어지겠어. 첫째 항 뭐예요? 9. 답은 1-4분의 1분의 9.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12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음? 뭔 말할? 물론 이 그림이 점점 어려워질 거야. 지금은 대표 문제잖아. 너무 쉽잖아. 맞죠?
맞죠? 응. 자, 48번 풀어봐. 자, 어떻게 하면 돼? P가 가까워지는 좌표 구하기.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X좌표는 X좌표끼리 따로, Y좌표는 Y좌표끼리 따로 계산해 하시면 됩니다. 그때 X좌표는 어떻게 변화해? 처음에 0에서부터 출발해서 길이 1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안 변해요.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얼마만큼? 4분의 3, 4분의 3의 제곱만큼 그대로. 맞죠? 뭐야? 1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변했다. 그 다음에 뭐야? 4분의 3의 몇 승만큼? 4승만큼 또 커지네? 아, 이제 뭐 했어? 규칙성 보였다. 그치? 맞죠? 맞죠? 뭐야? 공비가 마이너스 16분의 9인. 첫째 양이 1인. 등비급수잖아. 알았죠? 너무 쉽다. 그죠?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변화 없다가 4분의 3의 1승만큼 올라갔다가 4분의 3의 상승만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죠? 그럼 뭐야?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의 삼승 플러스 4분의 3의 안 봐도 비리용 5승 마이너스 따다닥. 뭐야? 1 마이너스 공비가 또 마이너스 16분의 9 플러스 16분의 9분의 첫째 양 4분의 3. 됐나요? 각각을 구해서 몇 콤마 몇 하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상윤 씨? 예, 너무 쉽다, 그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풀어볼 거다? 도형과 관련된 좀 어려운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그 전에 51번 하나 더 하고 갈 거야. 자, 51번을 푸시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그걸로 가보자. 도형. 뭐? 76번? 그 다음에 81번. 82번이 더 재밌나? 상 없나? 상? 85번 재밌겠다. 와, 이거 뭐야? 기출 문제인데? 가능하다면 85번까지 가보자. 4개. 가자. 이 중생들아. 어느 답 뭐디, 민채야? 몰라? 750 아니죠? 1, 2가 없죠? 자, 이거 수원 750이야? 아, 그래? 이상하네. 몰라, 뭐, 첫째 양을 뭐로 잡았냐? 어쨌든 가보자. 자, 뭐 750일 수도 있고. 난 처음에 잘못 푼 줄 알았어. 자, 뭐냐면, 이거 첫째 양 때문에 많이 틀린다. 첫째 양 얼마야? 500이 아니죠. 그래. 500이 아니죠.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틀림. 아, 그래서 난 답이 좀 내 예상보다 큰 것 같아가지고, 너네 첫째 양 500을 잡은 줄 알고 틀렸단 건데, 맞네? 자, 자, 그래서 뭐다? 일단, 생산하고 나서 종이가 뭐 팔리고 나면 뭐다? 80%는 폐지로 수거됩니다.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전부 다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 75%만 재생산된대. 그러니까 만든 거를 기준으로 다음 재생산되는 양을 찾아보면 뭐다? 만분의. 이거 약분 좀 할까? 무시해야지. 아, 왜요? 오케이. 5분의 4. 자, 이거 나지? 자, 그래서 재생산되는 비율은 등비 수열은 뭐다? 공비가 5분의 3짜리. 근데 여기서 첫째 양을 500으로 진짜 많이 틀린다고. 왜? 처음에 양이 500이니까 그 약간 수원에서 그런 문제 있었지. 수조에 물이 있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 첫째 양 처음에 있던 60리터의 물을 첫째 양을 잘못하는 거. 그지? 왜? 우리는 AN이라고 잡는 수열이 뭐야? N회 시행후. 그럼 A1이 뭐야? 첫 번째 시행후잖아. 근데 그냥 처음에 있던 60리터를 첫째 양을 잡는 오류를 범할 수 있지. 맞죠? 그거 조심해야 돼. 첫째 양은 500이 아니라 500을 기준으로 뭐? 5분의 3만큼. 이게 첫 번째 재생산되는 양 얼마? 300이잖아. 그럼 뭐 계산은 잘 했겠지? 그러니까 맞았겠지. 요겁니다. 알았죠? 되나요? 그래서 답은 750 맞네. 아, 또 폐지, 또 재생산. 어. 재생산, 또 재생산. 어. 너덜너덜해지게.
너도 한 재생산 한 520번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덜너덜한데 상태가? 자, 16번 갑시다. 자, 이건 뭐예요? Pn에 가까워지는 Y좌표. 어? 하고 있는데? 자, Y좌표를 한번 보재. 맞죠? Y좌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아래로 두 번 내려왔다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아래로 두 번 내려왔다. 맞죠? 맞죠? 그래서 위로 한번 올라가고 아래로 두 번 내려오고 그거 자체를 이제 수열로 생각을 해봐야지. 맞지? 처음에 올라갈 때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대답 잘하네? 1만큼 올라갑니다. 맞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일단 길이는 2분의 1의 1승이 되지. 근데 그것만큼 내려온 게 아니라 그거의 또만큼 내려오잖아. 얼마? 4분의 1만큼. 자, 정확하게 뭐 4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되지. 2분의 1의 1승에 대한 2분의 1만큼 내려온다. 맞지? 맞냐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옵니다. 맞지요? 뭐예요? 이 길이 얼마? 2분의 1의 2승에 대하여 또 2분의 1만큼. 맞죠? 2분의 1의 2승에 대하여 2분의 1만큼.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맞죠? 얼마만큼? 2분의 1의 3승 온전한 크기 그대로. 그리고 또 두 번 내려옵니다. 맞죠? 2분의 1의 4승에 대하여 2분의 1만큼. 2분의 1의 5승에 대하여 5승에 대하여 2분의 1만큼. 맞죠? 올라갈 때는 그치. Y축과 평행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뭐야? 뿔마마. 이거를 줄로 쓸 수는 없으니. 플러스는 플러스들끼리. 첫 번째 마이너스는 첫 번째 마이너스들끼리. 그 다음에 색깔. 세 번째 녀석들은 세 번째 녀석들끼리 따로 등비급수 해줘야지. 맞지? 그래서 빨간색만 계산해주면 뭐예요? 1 마이너스 공비 얼마? 8분의 1. 첫째 항 얼마? 1. 하얀색은 마이너스로. 뭐야? 1 마이너스 공비 8분의 1분의. 첫째 항 4분의 1. 맞죠? 파란색은 파란색들끼리 또 마이너스. 뭐? 1 마이너스 공비 얼마? 8분의 7은 뭐야? 8분의 1. 저 다 했을게. 그리고 얘 첫째 항 얼마? 8분의 1. 됐나요? 됐나요? 예. 끝. 됐죠? 계산할 수 있겠죠? 어때요? 정말 쉽죠? 아이요. 끝. 그런 식으로 엑샤프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그지? 0 오른쪽 왼쪽 0 오른쪽 왼쪽 유지 오른쪽 왼쪽 유지 오른쪽 왼쪽 맞죠? 맞죠? 그때 오른쪽 왼쪽이라고 해서 등비인지는 식을 보면서 엑샤프도 아마 등비는 따로 해야 될 거야. 두 개. 알았지? 자, 81번 가볼까요? 자, 81번 가볼 거예요. 뭐요? 넓이의 합을 보래요. 맞죠?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다? 넓이들이 어떤 규칙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 맞지?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래? A, N, B, C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겠대. 그럼 S1은 뭐야? 첫째야? B1, C1. 맞니? 이게 첫 번째 항이다. 알았니? 자, 근데 일단 처음에 뭐래? 넓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었어. 한 변의 길이를 그냥 A라고 하자. 알았지? 저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는 한 변을 찾는 게 더 빡세니까. 맞지? 맞지? 자, 그때 우리 다음 변을 만들러 가야 되잖아. 이게 A에 대한 B로 나오면은 공비 끝. 설마 B 끝. 자, 얘 뭐예요? 3분의 2A예요. 맞나요? 얘 뭐예요? 3분의 1A예요. 맞나요? 여기 60도요. 맞나요?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A1, C1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다. 맞지? 맞지? A1, C1의 제곱은 뭐예요? 9분의 4 A제곱 플러스 9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 A 곱하기 3분의 1 A 곱하기 코사인의 60. 코사인 60도가 뭐예요? 2분의 1이니까 약분 해버리게 되면 뭐야? 9분의 5, 9분의 2 빼는 거니까 9분의 3, 3분의 1 A제곱이 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A1, C1은 뭐예요? 루트 3분의 1 A가 됐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뭐야? 닮은 B는 1대 루트 3분의 1. 즉, 루트 3대 1. 공비는 샴분의 1. 곱이 아니라. 공비는 샴분의 1. 됐죠? 됐죠? 그러면 첫째 항은 뭐야? 다시 한번 A1, B1, C1.
맞나요? 맞나요? 근데 첫째는 넓이가 나왔으니까 첫째는 그냥 3분의 1로 가면 되겠지. 됐니? 답은 2분의 1이겠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마지막 85번. 어려울 것 같이 생겼다, 그죠? 맞죠? 이런 거에서 결국 뭐만 찾으면 된다?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된다. 공비는 당연히 닮음으로 나올 거고, 맞죠? 그래서 그림만 좀 확대를 해볼까? 간다. 한면의 길이 얼마 처음에? 8. 근데 먼저 뭐 해서 이게 아니지. 중점을 잡아서 각각 D1, E1, F1이라고 잡아. 거기서 뭐 한대냐? 뭔 중점? 아, A1, D1의 중점. 여기도 이거의 중점. 이거의 중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또 이 둘의 또 중점이야? 정신이 나갔네. 그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삼각형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어쨌든 일단 넓이를 잡겠대. 근데 이쪽 넓이가 다 당연히 똑같을 거다. 그러면 이제 한쪽 넓이면 거기서 3배를 하면 그게 바로 첫째 항이고 그거 구하다 보면은 공비 나와 있을 거야. 알았지? 알았지? 자, 간다. 이미 근데 방금 문제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한명의 8 요거 4죠. 뭐야 이거? 맞죠? 요 길이 뭐예요? 2조. 그거 중점으로 잡았으니까 이거 길이 뭐예요? 뭐 안 해도 안 해? 1이겠죠? 맞죠? 요거 길이도 뭐예요? 알아서 1이 되겠죠? 여기도 1이 된다는 얘기겠죠? 맞죠? 맞죠? 이미 다 나왔죠? 맞죠? 뭐? 이거 길이 얼마야? 이게 지금 4였고 2니까 이겠네? 오케이, 땡큐. 자, 그럼 뭐 하면 돼, 얘들아? 넓이에서 넓이를 빼면 되잖아. 뭘 이용해서? 60도. 맞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4인의 60도. 에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4인의 60도. 맞죠? 빼면은 이게 바로 3배 하면 첫째야. 맞니? 맞니? 이거 얼마야? 아씨, 왜 계산 뭐 이따위야? 4분의 15 루트 3이야, 저거 앞에 거? 맞냐? 나 계산 맞게 했냐? 앞에 거 말이야. 이게 4분의 21 나왔다고? 아, 왜요? 이거 얼마야? 약분 괜히 했다. 하지 말자. 충분할 건데. 그럼 뭐야? 4분의 8 루트 4. 맞네. 그래서 4분의 7 루트 3 나온다. 맞지? 맞죠? 그럼 첫째는 뭐다? 3배. 4분의 21 루트 3. 그럼 이제 공비만 찾아주면 돼. 맞지? 근데 공비는 아까도 비슷한 거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뭐야?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찾으면 되지. 뭐? 이거. 맞나요? 그래서 이 노랑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거 구하면 되겠네. 맞지요? x라고 잡자. 그럼 뭐예요? x제곱이 어떻게 나옵니까? 25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샤인의 코샤인의 60도. 1분의 1 해주면 뭐야? 19. x제곱이 19. 맞나? 그럼 x가 루트 19. 맞죠? 그럼 끝났네요. 아이고 지저분해라. 첫째 항이래. 요 정삼각형의 한 변에서 요 정삼각형 한 변으로 오는 동안의 길이는 어때? 8분의 1 루트 19배가 됐다. 맞지? 근데 우리는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공비는 뭐야? 64분의 19. 맞니? 아이고 지저분해라. 그러면 뭐야? 1-1분의 a 하면 끝나겠지. 알았음?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이런 문제 어려우셔. 그림만 복잡했지 쉬운 문제야. 어떤 문제가 어려울지는 아마 조만간 보게 될 거다.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문제가 내접하는 삼각형 문제가 할 때 그때 좀 많이 빡셀 거야. 알았음? 그런 문제들이 고난도 문제로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아까 얘기했죠. 언제부터가 본격적인 진짜 미적분 과목이다? 다음 주부터.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공식 외울 것도 진짜 많고 속도를 좀 많이 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나의 목적은 어디? 도함수까지는 딱 갈 거야. 미분법까지는.
그럼 여기서 도함수 활용 1, 2, 3번으로 가면은 또 접선 얘기고 도함수 활용 2번 하면 그래프 얘기고 도함수 활용 3번 하면은 속도나 아니면 방정식 얘기 똑같아. 근데 거기서 사실 수투의 핵심이 뭐야?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였다면 미적분도 똑같아.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기거든. 그냥 그래프 그려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딱 설명하고 접선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극대극소 이런 것들은 빼고 어디로 바로 넘어갈까 싶냐면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바로 부정적 분으로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았어?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막 접선을 구해서 뭐 답을 구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지금 하는 선행에서는. 알았죠? 어쨌든 그렇게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아무튼 여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카톡 보내놨고 좀 이따 봐요.